공유를 하고, 네. 예, 2차원 배열도 이제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옆으로만 쌓았다면은, 그거를 2차원 배열은 밑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어, 그 338쪽 다차원 배열의 이해와 활용해서 그 이제 다차원 배열을 대표하는 2차원 배열에 선언해가지고 밑에 int arr1 해가지고 3하고 그다음에 4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 행렬을 이제 그 뭐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셨겠지만 뭐 대학교 때 공부하시면서 조금 아셨을 거예요. 윤서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체랩 하면서 하셨을 것 같고, 행렬. 네. 그렇죠? 태양 씨는 뭐 행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 저도 그 선형대 수학 수강해서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선형대 수학에 나오고 네트랩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 2에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네. 근데 이제 그렇고 결국엔 이게 앞에 게 행이에요. 산행. 뒤에 게 열이에요. 사열.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거죠. 3행짜리에 4열이니까 열이 칸이잖아요. 이게 행이 로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숫자가 뭐 채워진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인트니까 이게 다 4바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주소로 따지면은 주소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4바이트씩 넘어갈 거 아니에요, 주소가.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 다음 주소가 여기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제 사람이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행렬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컴퓨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진 1차원 배열로 이해를 합니다. 네,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도 사실은 1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소 형식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편하실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어, 함수에서 1차원 배열을 그 이렇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주는 방법하고 2차원 배열을 주는 방법하고는 이제 조금 이게 달라요. 예, 달라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칸이 띄어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함수한테 얘가 1차원인지 2차원인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야, 파라미터를 넣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언제 배우냐면은 다음 시간, 18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워주고. 자,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다. 그거 뭐 알려드리고 싶고, 음, 그래서 이제 앞에 게 2고 뒤에 게 6이다. 그러면 행이 2고 이제 열이 6이다.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행이 2고 열이 6이다. 이렇게 엑셀에서 똑같아요. 엑셀에서도. 아니면 뭐 한글에서 표를 만들 때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뒤에 게 0,0, 0,1, 0,2, 0,3 이렇게 쭉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1,0, 1,1, 1,2, 1,3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줄이 채워지고 그 다음 줄이 채워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 343쪽에 2차원 배열의 메모리상 할당의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 346쪽을 한번 보시면요. 346쪽, 아니 345쪽, 아니 346쪽을 보시면 그 어레이 해가지고 3 이렇게 403열로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1, 2, 3, 4, 5, 6, 7, 0, 0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은
그게 1, 2, 3, 4, 5, 6, 7, 0, 0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진다는 거. 위에서부터, 위 왼쪽에서부터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레스터 방향으로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행, 이렇게 1행부터 채우고 그 다음 2행으로 넘어가서 채우고 3행으로 넘어가서 채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소를 따라서 이제 행렬도 채워진다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제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좀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어, 뭐 340쪽부터 이제 2차원 배열 요소에 접근해가지고 뭐 쭉 보시면 이건 사실 그냥 1차원 배열을 했다면은 되게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쭉쭉쭉 읽어보시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342쪽에 파퓨, 파푸, 리서치.c, 리서치 그 영어 틀렸다. 네. 이거 한번 쳐보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칠 일은 이제 앞으로 많지 않을 텐데 그냥 지금은 이제 스터디 시간이니까 한번 해결하면서 그냥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연습 예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챗GPT 통해서 많이 코딩을 하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코딩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짠 코딩을 입력해가지고 주석을 달아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게 왜냐면 그 막 이렇게 물론 태양 씨 같이 이렇게 그 전공자들은 뭐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주석을 다 달아놓겠지만 저나 전윤서 씨 같이 비전공자는 그냥 일단은 때려치고 일단 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코드는 길어지는데 코드는 길어지는데 나중에 이게 주석 달기가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챗GPT한테 시키면 좋더라고요.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뭐 제가 쓰는 이거 DEV C++ 쓰시는 분들은 C 언어에서 저장할 때는 이거 C++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말고 C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C로 저장합니다. 안 그러면 CPP로 저장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네. 아,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그 이제 입력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더해가지고 뭐 그 층에 사는 인구수를 다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뭐 2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각 층, 각 호에 사는 사람들을 일단 다 받았죠. 음. 여기서 뭐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0층 하면 이상하니까 0호 하면 이상하니까 이제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좀 이게 중요하죠. 각 층을 표시하는 게 이게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기 때문에 예, 뒤에 게 열이기 때문에 음, i가 아 그렇죠. 이게 1층 1층 1층이고 이거 좀 이상한데? i가 층이잖아요. 1층 음, 아, 이게 두 개가? 아, 1층. 이렇게 하면 맞나? 이렇게 하면은? 두 번 했으니까. 오케이. 맞네요. 1층에 0, 0호에 사는, 1호에 사는 사람들 쭉 더하고, 어? 아닌데? 더하고, 1호에 사는 사람들을 둘 다 더해서 여기다 쓴다? 태양씨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1층 인구수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은? 저도 지금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i랑 j 둘 다 써가지고 똑같이 위랑 똑같이 돌려가지고 다 더해서 마지막에 출력을 해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그냥 한 번에 다 안 더하고 그냥 나눠놔가지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음, 0이 0하고 1 그 각층에 두 호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 이렇게 하면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한다. 그리고 네네. i는 층이니까 계속 쭉 하고 출력하고 돌아가고 다시 출력하고 다시 포풀 0부터 시작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 네네. 되겠다.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방금은 코드를 이제 살짝 분석을 해봤고,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안 짰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약간 헷갈리네요. 네. 자, 2차원 배열의 메모리상 할당의 형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행을 먼저 이렇게 쭉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또 채우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채워준다는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4쪽에 그림 16-7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가로로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세로로 내려가서 또 가로로 채워진다. 이렇게 가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또 가로로 채운다. 네. 가로하고 레스터 방향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어로 하면 그거예요. 레스터 방향이라고. 네. 어,
네. 그리고 뭐 2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 고 뭐 넘어갈게요. 음, 초기화하는 거는 뭐 전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래서 348쪽을 볼게요. 다 적으셨죠? 네, 348쪽 보겠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고 초기화하기. 자, 여러분, 그, 거기에 이제 348쪽에 써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int ARR 이렇게 하고, 8까지 썼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초기화가 될까요? 이게 될까요? 민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될까요? 음, 이건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은 8개 있으니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여기다 8을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음, 여기 자동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컴파일러가? 우리, 태양 씨, 이게 어디가 틀린 걸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막 몇 곱하기 몇인지를 모르니까 어, 그렇죠. 에러 나올 것 같은데요. 음, 네. 정보가 부족한 거죠, 결국에. 얘가 몇 행 몇 열인지 알아야 이 부문이 지금 그 참이 되는데, 몇 행 몇 열인지 모르잖아. 2행 4열일 수도 있고, 그죠? 4행 2열일 수도 있고, 음, 어? 8개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에러를 띄울 거고, 뭐 어떤, 뭐가, 뭐 성립이 안 된다는 에러를 띄우겠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하고, 여기는 안 써도 된다. 걔는. 근데 뒤에만 써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C 언어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열 쪽에다가 쓰는 거를 그 우리한테 시킵니다. 네. 행에다 써도 되고 열에다 써도 되는데 그리고 이 모양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그 2차원 배열을 함수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불러드릴 때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써요. 네. 함수에서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에다가 이 숫자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int arr1하고 행 비우고 열 4로 돼 있고 밑에는 arr2에서 행 비우고 열이 2로 돼 있죠. 그 부분에 이렇게 해서 별표 쳐주시고요. 나중에 헷갈리면 여기 와서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16-1은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쪼물쪼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모양도 바꿔보고 입력도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 시간에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막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숙제로 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차원 배열. 자, 350쪽에. 여러분 3차원 하면은 큐브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C 언어에서 큐브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으면은 3차원 배열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3차원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네. 머릿속에서 3차원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뭐 생각나실 거예요. 뭐 수학 2에서 뭐 벡터, 어? 수학 2에서 안 하셨나? 벡터? 저는 했거든요. 저 백포자였거든요, 백포자.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나오면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3차원 배열이 있기는 해요. 물론 4차원 배열도 있어요. 5차원 배열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어디까지만 쓰냐? 딱 2차원 배열까지만. 2차원 배열도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챕터 20에 보시면은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게 나오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원만 돼도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은 딱 1차원하고 1차원을 열심히 하시고 2차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3차원은 이제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겹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예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이 3차원 배울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6이 끝났습니다. 아이, 오늘 잘 나가네요. 자, 이제 17장을 할 건데, 이게 중요해요, 17장이. 예. 17장, 18장이 그 이제 2차원 포인트가 아니까 이중 포인터,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를 다루는 그 챕터인데, 그 시연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에요. 네. 제일 어렵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이것만 뚫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포인터를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17장을 저희가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18장과 19장을 하겠습니다. 자, 358장. 포인터에 대한 이해. 자, 포인터의 포인터. 자, 무슨 말이냐? int num 해서 7 이렇게 했어요. int ptr 해서 이렇게 이제 매칭시키는 거. 그 옆 밑에 보시면은, 네. 그냥 책에 있는 거대로 할게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거대로. 자, int main void 열어서 더블 하고 num 분수함이 있어. 더블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더블 하고 네,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해서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하시나요? 윤서 씨 어떠세요? 이렇게 그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자료형에 맞춰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 변수의 주소를 입력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도 하고 계시고 쓰는 것도 문제가 없으신지 일단 묻고 싶어요. 어, 간단한 거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걸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의 주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디 메모리 공간에 그럼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주소를 그 포인터 변수 안에다 집어넣는다. 이 개념. 그러니까 이걸 또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밑에다가 변수명은 써주고 이 안에다가 3.14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처음 주소 이 첫 주소를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가운데다가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여기를 가리키면 된다고 했어요. 예, 이게 이제 포인터를 그리는 방법인데 이제 포인터의 포인터는 뭐겠어요, 여러분? 포인터가 뭐예요? 이게 포인터잖아요, 지금 요게. 그럼 포인터의 포인터는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또 가리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의 포인터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더블 포인터라고 해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 이거를 가리켜서 더 더블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중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DPTR이라고 써요. 앞에다 DPTR.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있는데 358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딱 이렇게 두 개를 쓰고 DPTR 이렇게 하고 PTR의 주소를 넣습니다. PTR도 여러분 포인터 변수지만 얘도 변수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메모리상에 그 변수가 선언된 상태는 똑같아요. 8바이트짜리 변수가 선언이 된 거고 거기에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를 여기다가 또 다른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주소를 넣는데 이제 이 dptr이라는 그 이제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을 거다. 선생님,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해도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도 어차피 포인터 변수라며. 에? 포인터 변수라면서 왜 여기는 하나를 더 붙이냐.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일반 변수가 아니라 얘도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컴파일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dptr이라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dptr을 또 한 번 더 가리키려면은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트리플이니까 t라고 할게요. dptr 해가지고 dptr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도 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럼 t p t r 해서 이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안 써요. 트리플까지 쓸 일 없습니다, 여러분. 트리플 넘어가면은 우리 뇌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 이미 더블 포인터부터 이미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건 어거지로 일단 집어넣고 왜냐면은 더블 포인터까지는 쓸 일이 있어요. 네.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트리플에서는 사용할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트리플은 과감하게 스킵. 네, 더블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걸 지우고, 그 358쪽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번 17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거를 추가로 머릿속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더블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이고, 한국말로는 이중 포인터를 설명하는 설명을 할 겁니다. 선언하는 거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 17-1에 방금 제가 그렸던 이 그림이 있어요. 네, 그림이 있고, 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주소가 0, x, 1, 2라고 해볼게요. 거기 그 그림 17-1에다가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0x12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0x12 원래는 뭐 더 길어요. 그냥 짧게 쓴 거예요. 0x라고 하는 거는 얘가 16진수라는 뜻이에요. 0x가. 여기에 이제 0x 1, 2라는 내용이 주소가 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그러면 또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34라고 해봅시다. 34. 그러면은 이 안에도 다시 0x34가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 그림 17-1에다가 표시를 해두실래요?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요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dptr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dptr에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앞에다가 찍으면은 이거는 그냥 ptr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한 레벨 아래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자체가 돼요. 그냥. 사실 는이 아니라 이게 는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붙이면은 한 레벨 아래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그 자체가 된다. 선생님이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 더 찍으면. 그러면은 이게 두 레벨 아래의 변수 그 자체가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게 PTR인데 여기다가 이걸 하나 찍었어. 그러면은 한 레벨 아래의 변수 그 자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넘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하면은 얘의 주소를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주소니까 요 앞에 요거 동x 1, 2를 리턴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쓰면은 한 레벨 아래에 있는 이 변수 자체의 이 이름, 변수의 이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편하실 것 같고, 자, 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걸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PTR2라는 단일 포인터죠. 하나가 붙었으니까. 단일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거기다가 PTR이라는 그 변수 그 자체를 입력을 했어.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엔드 안 붙였어. 아, 태양 씨, 이거 버그일까요? 그 PTR에 그러면 주소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PTR2를 만든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레벨에 PTR2라는 거를 만들고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 이 주소가 PTR 안에 들어있는 주소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0x 1, 2. 그러면 얘는 이제 포인터 변수니까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0x 1, 2를 가리키고 있네. 0x 1, 2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요런 그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더블 포인터 변수랑 싱글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영어로 할게요. 더블이랑 싱글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야 머릿속에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림을 안 그리시면은 나중에 이게 다 헷갈려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림을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더블 포인터 변수가 쓰이는 경우는 딱 이제 한 가지예요. 역시 함수에서 쓰이고요. 포인터는 함수에서만 쓰인다고 했잖아요. 함수에서 쓰이는데 이 뭐 값 자체의 내용을 바꾸고 싶지 않고 이 포인터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연산을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쓰여요. 더블 포인터는. 이 값, 그러니까 이 값을 바꾸지 않고 다시 쓸게요. 더블 포인터가 더블 포인터가 언제 쓰이는가? 그 변수 값을 바꾸지 않고 변수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만 뭔가 이렇게 그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을 때 이때 더블 포인터를 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장 하면서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더블 포인터가 언제 쓰이는가? 예, 변수 값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값을 바꾸지 않고 얘만 바꿔서 얘를 뭐 이렇게 가리키는 위치만 바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을 때 함수에서 함수에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아닌 곳에서 쓰이냐? 물론 쓰죠. 네. 근데 그 안 쓰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걸 함수도 안 쓰는데 쓰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제에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포인터 access.c라고 359쪽에 있는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 못하면은 넘어가면 이제 또 더 이상 안 다뤄서 2차원 포인터를, 이중 포인터를 몇 번이라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3.14라는 이제 값을 넘에다 집어넣고 더블0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실수죠. 네, 8바이트짜리 실수입니다. 더블0. 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더블0으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더블0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자,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end 써가지고 그 num이라는 그 변수의 주소 값을 넣어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dptr은 두 개죠. 자, 두 개란 얘기는 뭐예요? 얘가 저장할 값은 어떤 포인터 변수의 주소란 얘기예요. 이미 여기서 다 선언이 되어 있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ptr에 end를 붙여가지고 얘의 주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ptr2 해가지고 여기는 앞에가 별이 하나 있네요. 얘는 그냥 단일 포인터, 싱글 포인터죠. 싱글 포인터라서 아마 뭐 그 싱글 포인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먼저 주소를 이제 하는데 뭐 구를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구를 쓰면 아마 9칸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부터 채워넣기를 하는 걸 거예요. 마이너스 9를 쓰면은 9칸을 만든 다음에 왼쪽부터 채워넣는 거고. 맞나요, 태양 씨?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T를 쓸 때도 그렇고, G를 쓸 때도 그렇고, D를 쓸 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서식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보다는 예쁘게 출력하고 싶으시면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처음에는 이제 주소를 출력을 했죠. 자 어떤 걸 출력을 했나 볼까요? 자, PTR. PTR은 뭐예요? 이 num이 가지고 있는 주소죠. 출력했어. 자, DPTR 뭐냐? DPTR에 근데 이걸 별을 찍었네? 그럼 얘 PTR이라고 똑같다고 했죠? 한 레벨 아래에 그 변수 이름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 결과는 둘 다 뭘 가리키느냐? 이 num이라는 이 변수의 주소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아마 똑같은 주소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주소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네요. G란 얘기는 이제 뭐 그 내용을 출력을 할 건가 봐요. 근데 그 대신에 G이기 때문에 뭐 숫자가 뭐 작으면은 그냥 일반 형태로 출력을 할 거고 숫자가 크면은 그 익스포넨셜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넘 3.14 출력이 될 거고.
자, dptr인데 별을 두 개 찍었죠? 그러면은 한 레벨 내려가고 또 한 레벨 내려가서 역시 똑같 넘이에요, 그냥. 넘을 두 번 쓴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3.14가 두 번 나올 거예요. 두 번 나왔죠? 그쵸? 여기서 보면은 9칸을 먼저 띄운 다음에 채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9칸을 띄운 다음에 채워놓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음, 뭐, 빈칸 하나 더 있고. 자, 그 다음에 BTR2를 해가지고, DPTR 해가지고 별을 했네. 자, DPTR하고 별 하면은 PTR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BTR 이렇게 입력한 거다. 뭐냐? 자, 싱글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PTR을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렸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PTR이 있고 그 밑에 PTR2가 만들어진 다음에 num이라는 이 변수의 그 주소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상황. 그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실 얘는 이 상황인 거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또 별을 쓰고 10.99라고 했다는 거는 별을 쓰면은 또 여기서 한 칸 내려가서 num 자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num이라는 그 변수의 내용을 10.99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출력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 다 num이라고 보시면 되고 10.99, 10.99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고 뭐 이렇게 썼다 지웠다 뺐다 넣었다 이거를 자유제재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복잡하게 보여주는 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쓰실 거예요, 포인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함수로 내가 그 메인 함수에 있는 내용을 불러드릴 때만 써요. 무조건입니다. 다른 경우에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 복잡하게 했지만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다른 방법도 많아요. 아마 다른 방법을 쓰게 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편한 형태로. 알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한번 계속 이제 해보는 걸로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60쪽에 보시면은 17-2에 방금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이제 적혀 있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 포인터 변수 대상의 콜 바이 레퍼런스 보겠습니다. 수압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쓴 적이 있죠. 어디서 썼더라? 이게 몇 페이지였더라? 앞에서 수압 이제 했었죠. 이제 이렇게 콜 바이 레퍼런스를 쓰면은, 이제 장점이 이제 메인 함수에만 있던 num1과 num2, 원래 이 값이 이렇게 함수로 넘어가면 콜 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메인 함수에 있는 값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하면은 메인 함수에 있는 값 자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지? 300, 317쪽 콜 바이 레퍼런스 수합점 C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네 값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인트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값 내용의 값이 num1이 10이고 num2가 20이었다면은 num1이 20이 되고 num2가 10이 되는 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네. 근데 그게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값 자체를 바꾸지 말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경우, 아니면 문제에 그렇게 써 있다든지, 값 자체는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백준 문제풀이에 이렇게 해결하라고 나왔다고 해봐요. 값 자체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인터를 써야 되고 그것도 이중 포인터를 써야 되는 상황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써볼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쭉 볼게요. 다음 함수를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싱글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꿔서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자. 즉, 다음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인터 변수의 참조 관계를 바꿔주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참조 관계의 변경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림 17-3처럼 변수 자체는 놔두고 그걸 가리키는 포인터의 그
포인터 내용만 바꿔가지고 뭔가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할 건데, 근데 이 예제는 잘못된 예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포인터 수학 fail.c 해보겠습니다. 음, 음,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와. 음,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런 예제들도 뭐 한 번씩 쭉 해보셔도 좋습니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처음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시어너 스터디를 해가지고 괜찮은데 처음 시어너 스터디를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할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다 해보고 어떻게 강의할지 생각해보고 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려고 한 장 하는데 막 3시간씩 준비를 하고 그랬고 그러니까 두 챕터 하면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도 한 장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거기에 있는 예제도 다 풀어보고 하면은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근데 또 다 까먹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중에 또 보면 되죠. 까먹으면 또 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 저는 그래서 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줄도 칠 수 있고 손에 집히니까 야 모르겠다 하면 바로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좀 선호합니다. 자, 어, 뭔가 수합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트F를 하고 수압이라는 함수를 불러들이고 또 프린트F를 하는 걸로 봐서는 함수에서 일어난 일이 메인 함수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변, 이 10하고 20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 딱 보기에. 근데 슬프게도 그건 되지 않았죠. 10, 20, 10, 20 똑같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이제 예제가 잘못됐다. 여기서도 뭐 예제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가 이제 다음 예제에 나오는데 그 전에
362쪽을 이제 볼게요.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넘 10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자, 넘 10을 넣고, 여러분도, 이게 그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진다 싶으면은 손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으면은, 이 상태죠. 근데 얘를 이제 수압을 다시 P1, P2라는 거를 불러 들어, 요 주소 자체를 넣네요. 주소 자체가 들어가서 P1에다가 넣고, T1에다가 넣고, 그 주소 값을 서로 바꿨네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어떤 주소가 이 함수에 들어갔고, 그 주소가 T1이라는 이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T1이라는 포인터 변수 안에 그냥 들어갔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위치를 바꿨어요. 그 주소 값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거이겠네요. dp1이라는 함수가 또 만들어지고 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왠지 더블형 같잖아. 이게 더블이 아닌데 사실 이 그림에서 지금 옆에다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위에다 그릴게요. 위에. P1 해가지고 그냥 이 PTR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주소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값 자체를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어, P2도 마찬가지로 예, 이 상태인데 그 지금 함수에서는 이 P1과 P2의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 값을 바꿨거든요.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윤서 씨 뭔지 아시겠죠? 태양 씨도 아시겠죠? 근데 출력은 뭐예요? 출력은 다시 메인 함수로 넘어와서 또 PTR1, PTR2를 근데 이제 별을 붙여가지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P1과 P2가 변했지 PTR1과 PTR2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얘가 수압이 안 된 거고 사실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콜바이 밸류 형태로 그냥 돼버린 거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콜바이 레퍼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인터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주소를 잘 넘겨줘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써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이게 좀 잘못 써진 경우고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지우고 지워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아마도 이렇게 값은 보존이 된 상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뭐 그 여기다가 이제 별을 붙여가지고 출력하면은 20이 나오고 여기다가 별 붙여가지고 출력하면은 10이 나오고 이걸 원할 거예요 아마.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363쪽에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가 사용이 돼요. 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예제를 풀면서 한번 이건 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 가볼게요. 자, 옆에 363쪽에 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조금 수정만 하세요. 수정만. 이걸 놔둔 상태로 수정만. 어, 네.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수정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들어간 거는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end를 써가지고 이 싱글 포인터, 이 num1이라는 이 주소 값을 이미 가리키고 있던 이 ptr1의 주소값, 여기 이 주소 값을 주었다. 누구한테? dp1이라는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한테. 잠깐만요. 일단 이거를 다시 원복할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주소를 여기다 줬으니까 이 상태가 된 거죠. dp1에 상태가. 자, 그러면 들고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중 포인터니까 두 개를 썼어요. 함수 매개 변수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 매개 변수에 두 개를 썼다는 얘기는, 이 dp1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받아야만 되는 변수예요.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그 사용 방법이. 여기는 무조건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쓰고,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얘를 묻고, 그 다음에 얘의 주소를 넣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얘를 더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수합을 하는지 볼게요. 자, 템프라는 포인터 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템프라는 거에는 주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무슨 주소가 들어가냐? dp1에 별을 찍었네. 그럼 뭐예요? 얘가 ptr 자체죠. ptr 자체. ptr1 자체. ptr1 자체. 자, 그래서 이 ptr1이라는 그 거를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주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주소가 이제 num1의 주소잖아요. num1의 주소. num1의 주소가 들어가. 그 다음에 dp1에다가 별을 쓰니까 ptr1이죠. ptr1에다가는 dpt2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num2의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um2의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ptr2에는 num1을 주소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하나 써가지고, 한 단계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 한 단계 내려간 이 ptr1에 있는 이 주소를 서로 바꿔주는 형태로. 이렇게 짠 거죠.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를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단계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꿔주는 걸 한 거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냥 템프 이렇게 써가지고 값을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 써가지고 템프 역시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dp1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써가지고 ptr1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주소값, 그러니까 즉 num1의 주소값을 num1의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num1의 주소값이 num2의 주소값, num1의 주소값, 잠깐만, 네, 여기가 원래는 num1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num2의 주소값이 들어가도록 바꿔주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네, ptr1에 num2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ptr2에 num1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아까 왜냐면 그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서로 주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dp1하고 dp2는 계속 얘를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좀 잘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dp1과 dp2라는 이중 포인터를 우리가 개념을 들고 들어왔고, 걔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포인터 연산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주소 값을 서로 바꿔주면서 음, 이 값은 유지를 한 상태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만 이렇게 바꿔서 나중에 출력을 별을 붙여가지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따라가서 num2가 출력이 되게 하고, 별을 붙여가지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따라가서 num1이 출력이 되게 하는 거를 이 예제에서 그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317쪽의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317쪽하고 317쪽 여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T317의 문제와 비교해 보기라고 그 예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거를 자주 비교를 해봐야 좀 이해가 가거든요. 둘 다 콜바의 레퍼런스고 둘 다 결과가 똑같아요.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는 포인터에 이 num1을 놔두고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그 포인터에 주소를 넣는가 하면은 317쪽에는 뭘 넣었어요? num1을 만든 다음에 이 num1에 주소를 넣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출력은 계속 num1을 하고 있는데 num1의 값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317쪽에서는 뭐가 된 거냐면은 이게 20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가 10이 돼버린 거. 근데 이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원하지 않아요? 문제를 낸 사람이. 나는 원해. 나는 쉽게 하고 싶거든.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지. 우리 학생이니까. 이걸 하기 싫으면은 얘를 그대로 10, 20을 놔둔 상태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바꿔서 출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363쪽의 예제다. 요 값 자체를 바꾸는 게 뭐다? 317쪽의 예제다. 그러니까 수합은 딱 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콜바의 레퍼런스에서 수합은 딱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형만 잘 여러분이 사실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워두시면은 수합에서 헷갈리실 건 없어요. 문제 틀릴 거 없어요. 백준 문제풀이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코테 다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수합이 된다?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버블 소팅이 돼요. 버블 소팅도 결국엔 수합 문제거든요. 수합을 얼마나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쫙 밀고 올라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버블 소팅이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서 이제
뭐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런 거, 하노이의 탑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어차피 수압이거든요, 다.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다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해요. 이 콜바이 레퍼런스 수압 문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17쪽의 수압하고 지금 363쪽의 수압 문제를 잘 이렇게 보시고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외워두시면 사용하는 방법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은 설명한 게 364쪽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고 아마 제가 그릴 거랑 똑같을 거예요. 네, 그림이.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질문 받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질문. 태양 씨 어떠세요? 네, 저는 뭐 할만해요. 오케이. 이 차원 포인트, 이거 지금 이중 포인터가 저희 지금 태양 씨는 스터디를 하기 전에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셨나요? 조금 아는 정도. 조금 아는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도 뭐 잘 따라갈 만한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더 내용이 좀 보강이 됐나요? 그 이해도가 그게. 그, 네. 네네. 어, 근데 뭐 더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이 처음 포인트,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오케이.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걸 좀 가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중 포인터 이제 이해해요. 이해가 안 이제 돼. 이해했다고? 아, 근데 물론 그 1학년 때 배우긴 했잖아요, C 언어를. 네. 그쵸? 근데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그때 되셨어요. 포인터부터 그냥 아, 싱글 알았죠. 포인터부터 이해가 안 됐었구나. 네. 그러니까 싱글이 안 되면 더블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싱글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거고, 더블은 지금 1부터 100까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세요, 지금 더블은? 아, 1부터 100까지요? 예, 그 아, 숫자로 표현하면. 근데 그 개념은 예, 진짜 알겠는데 이렇게 문제는 오케이. 확실히 많이 풀어봐야 될 것 아, 자, 개념은 안다는 거는 이제 한 이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개념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아요. 풀이를 많이 하시면서 그거를 체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이 책에는 그게 없어요. 더블 포인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연습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는 그냥 이제 이 정도 여기 책에서 하시려면 이 정도만 하셔야 되고 더블 포인터 뭐 문제 풀이를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수학만 잘해도 돼요. 네, 수학만 잘해도. 수학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이제 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쭤봤고,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혹시 여러분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윤서 씨 혹시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저는 이제 대학원은 안 갈 것 같아요. 네, 하긴 저는 대학원, 네, 대학원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혹시 반도체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개를 아, 시켜드린다든지. 우와, 태양식도 뭐 콩공이지만 아니 소프트웨어지만 반도체를 안 할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물리를 너무 그냥 담 쌓고 살아가지고 네, 물리. 그치. 하긴 반도체는 어쨌든 물리죠. 반도체는. 음, 음. 통신 쪽은 뭐 물리를 쓸 일은 없겠네요. 만약에 통, 통신 쪽으로 간다고 하면 통신 알고리즘 이런 쪽 있잖아요. 알고리즘, 그쪽 잘 태양식도 모르긴 그렇고. 하는데. 네. 약간 통신 쪽이 좀 뭔가 애들이 있을 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저희 약간 커리큘럼도 잘 안 돼 있고. 아, 통신이요? 네, 근데 저희 과가 유난히 저희 학교가 약간 반도체 기술 쪽으로만 몰빵. 네, 완전 잘 돼 있어요. 커리큘럼이. 다른 거는 좀 다 신경을 아, 필요 없- 없어서. 네. 너무 몰빵돼 있어. 우리 학교 전자과는 맞아요. 반도체과야.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쪽을 가야 또 오래 일할 수 있고 시장도 제일 크고 취업도 제일 잘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태양시도 메카라 쿠베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셔도 된다. 네. 네.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코딩 그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다 AI로 전환되는 추세잖아요, 이게. AI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다른 거를. 네. 다른 걸 하더라도 AI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런 이제 IT 기업들, 네이버나 뭐 그런 사실 네이버가 제일 이제 큰 회사 같은데 잘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런 음, 변화들을 우리나라의 AI 기업이 딱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음. 네이버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잘 못 따라가. 걱정입니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뭐. 그죠? HBM 막 실패해가지고 난리 나고 주식 주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 있거든요. 계속 모니터링만 하려고 한 주를 사놨어요. 아, 이게 진짜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의 엔비디아 주식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음, 그래서 뭐, 대학원 생각 있으시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물어보시면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1 연구동의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 거기에 오시면은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이거 스터디 끝나고 한번 뭐 밥이라도 드시죠. 둘 다 지금 학교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럼 뭐 끝나고 한번 뭐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봅시다. 자, 365쪽 있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 형사, 포인터 배열. 네, 이거 이제 저희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304쪽, 304쪽에 어떤 걸 살짝 배웠어요,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가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요런 거, 요런 거. 음, 또?
뭐 요런 거, 요런 거를 했었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어, 1, 이거를 주소를 네, 이런 식으로 썼던 게 포인터 배열이었어요. 포인터 배열이고 배열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배열이죠. 한국어는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게 진짜잖아요. 뭐뭐한 무엇 하면은 그 무엇이 진짜잖아요. 이건 수식어고. 그래서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배열이고 그 안에 포인터, 즉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다. 음, 주소,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1차원 배열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네. 어,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모양이 달랐던 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열이 들어갔었어요.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메모리상에 스트링하고 역슬래시 0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메모리상에 탕 박히고 그 주소가 여기 안으로 리턴이 된다고 했어요. 그 주소가. 예. 그래서 0x12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소잖아요. 여기도 주소고. 여기도 아마 주소일 거고. 여기도 주소일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세 개 다 포인터 배열이라고 부르고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이다. 이걸 선생님 어디다 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제 태양 씨는 많이 쓰실 거고, 윤서 씨는 안 쓸 거예요. 네. 아마 태양 씨 지금 혹시 사용하시나요? 이 포인터 배열을? 수업 어, 시간이라든지. 이런, 요거 거의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나중에 테트리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아마 이런 건 안 사용하실 거고. 글쎄, 언제 쓸까? 네. 만약에 쓸 일이 생기면은 그때 다시 책을 보셔서 이렇게 썼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얘를 왜 다루느냐면은 그 포인터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함수에서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이제 포인터형으로 써야 되는데 그 포인터형이 더블 포인터라서 지금 이 더블 포인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메인 함수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요. 들어있다고 치고 나중에 뭐 void 해가지고 뭐 뭐라고 할까? swap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함수로 불려 들어오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배열을 배열은 이제 포인터랑 항상 연관이 있으니까 뭔가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쓰다가도 걔를 함수로 불러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포인터형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65쪽에 좀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형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어디를 읽어볼까? 그, 여러분 그 int arr 30 이렇게 돼 있는 그 포인터형은 어, 배열 이름은 arr이고 int형 포인터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어, 이게 그리고 얘는 이제 1차원 그 포인터여서 함수에다가 쓸 때, 함수에다가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ARR 30이라고 하면은 1차원 포인터.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ARR은, 인트형 배열의 이름이고, 길이가 32다. 그리고 포인터형은, 어, 단일 포인터이다. 무슨 형? 인트형 단일 포인터이다.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 어, 태양 씨가 어렵지 않다 그 뒤부터 배열 이름이부터 해가지고, 어, 끝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시하겠다까지.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렵지 않다고부터요? 예, 배열 이름이부터.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렇다면 위에 선언된 인트형 포인터 배열의 이름 array1과 더블형 포인터 배열의 이름 array2의 포인터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이, 이 역시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의 자료형에 따라서 포인터형이 결정된다. 음, 즉, array1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인트형 싱글 포인터이니 배열 이름 array1은 인트형 더블 포인터가 된다. 자, 여기서, 그리고 자, AR1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인트형 싱글 포인터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 포인터 배열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요소 안에 들어가는 건 주소라고 했잖아요, 주소. 어. 근데 그 주소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일 포인터라는 의미이고,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RR1이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인트형 싱글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계속 읽어주세요. array2가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는 더블형 싱글 포인터이니 배열 이름 array2는 더블형 더블 포인터가 된다. 그럼 이의 증명을 위한 간단한 예제를 제시하겠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ARR1은 첫 번째 요소가 싱글 포인터고, 어, 싱글 포인터고, 그렇기 때문에 이 ARR1 자체는 그 싱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싱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더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블 포인터의 정확한 정의죠. 더블 포인터는 뭐예요? 싱글 포인터 배열을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애죠. 네,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애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인터 배열 안에는 싱글 포인터가 여러 개 있고 그 주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얘는 더블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음, 그걸 이제 뭐 확인하는 예제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그래 이번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좀 번잡하긴 하지만 거의 쓸 일이 없긴 하지만 한번 이번만 다뤄봅시다. 네, 해보시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조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많이는 사용하지 않으실 테지만 뭐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해보시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num 1, 2, 3을 10, 20, 30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 매칭을 했고, 네,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1, 2, 3 만드시고, 10 넣고, 매칭. 그다음에 ptr, arr이라는 이제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해서, 안에다가는 뭐 3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들어가는 건 단일 포인터, 네, 주도값.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dptr을 만들었다는 거는 얘는 더블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이제 싱글 포인터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네. 이 배열의 이름 자체를 이렇게 넣네요. 잠깐만. 그러면 음, 음. 근데 여기서 ptr arr 자체가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형이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얘도 이중 포인터고 얘도 이중 포인터니까 그냥 복사하는 게 되는 거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얘가 dptr이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하고 그냥 똑같이 돼버리는 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뭐 ptrarr 해가지고 뭐 num1, num2, num3이 있으면은 걔네가 다시 ptr1, ptr2, ptr3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얘네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ptr ar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근데 dptr은 뭐다? 이 ptr arr도 이중 포인터인데 이것도 이중 포인터로 선언을 한 다음에 같다라고 그냥 해버렸으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복사 같은데? 네,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ptr arr에서 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별로 붙였으니까 얘를 타고 들어가서 이거 num1 자체가 되고요. num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num2가 출력이 되고 num3이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도 같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0 하면 여기고 별 붙였으니까 여기고 해서 num1, num2, num3이 출력이 돼서 그냥 10, 20, 30이 그냥 줄을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결과가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까 PTR 2 이렇게 한 다음에 PTR 그냥 이렇게 입력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1차원 포인터 만들어가지고 1차원 포인터를 그냥 넣어버리는, 그냥 복사시켜버리는 거. 그거랑 똑같네요. 2차원 포인터를 만들어서 2차원 포인터를 복사시켜버리는 거. 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뭐, 예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데,
예, 그만큼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66쪽. 다중 포인터 변수와 포인터의 필요성. 삼중 포인터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안 쓴다. 삼중 포인터가 등장한다면 포인터의 오용 및 남용은 아닌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포인터의 필요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뭐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은 360 그러니까 포인터의 필요성은 이렇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책을 접어놓고 계속 이제 헷갈릴 때마다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에 태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1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까지 제가 이제 풀이하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 문제 뭐 제가 푸는 거 한번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같이 하실 필요는 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인트형 포인터 변수와 길이가 5인 인트형 배열을 선언을 한다. 그리고 일단 선언을 할게요. XPTR, PTR. 그 다음에 그리고 maxmmin이라는 함수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호출하면서 위의 배열과 두 포인터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자. 네, 그냥 전달하면 안 되고 항상 길이를 같이 전달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포인터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자. 뭐 이렇게 정보 전달하고 어떻게 전달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봅시다. 네, 그리고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 포인터 변수 maxptr에는 가장 큰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ARR이죠. ARR 배열의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고 minptr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 저장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rintf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소 값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뭐 주소 값을 본다고 그게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소 값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게요. next number 이렇게 해가지고 %t 해서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얘가 갖고 있을 거고 이제 별을 했으니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민도 해야지. 이렇게 두 개 출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출력하고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이거 하기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출력하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하면은 여기에 5가 나오고 여기에 1이 나오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미리 내가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됐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잘 나오게 한번 함수를 짜봅시다. 일단
XM min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으로 쓰였잖아요. 단독으로 쓰였다는 거는 얘는 이제 보이드 함수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RR 이렇게 그 배열이 하나 들어와야 되니까 int 해가지고 ARR 한 다음에 이렇게. 저는 배열일 경우에는 배열을 형태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길이 하나 더 받아줘야 되겠죠. int형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포인터니까 이렇게 똑같이 변수 이름 똑같이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주소 값이 들어가는 거고 주소 값이 다시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값이 복사되는 형태인 거죠. 아까 해봤잖아요. 값이 복사되면 안 되고 콜바이 레퍼런스를 하려면 여기다 더블로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틀렸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더블용으로 고치는 거는 쉬우니까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하고 이게 좀 어렵는데 자, 소문을 렌을 받아가지고 렌으로 렌만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되니까 if arr i가 x 값보다 작으면 x 값보다 작으면 x 값보다 크면 x 값보다 작으면 arr i가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그치. 반대로다. 저도 항상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더 맥스 값,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int x 이건 저기 먼저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x 값이 내가 뭐 초기화를 했는데 뭐 무슨 값인지 모르죠. 첫 번째 값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 값이 지금 이 폼으로 돌리는 값에서 얘가 이제 더 크다. 더 크면 더 크면 x 값을 arr i로 다시 한번 값을 저장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그럼 x 값은 항상 큰 값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그 큰 값의 주소를 얘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maxptr이. 작은 maxptr이.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자, 주소. 자, 이렇게 하면 arri가 max보다 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 arri는 max 값이야. 그럼 그 max 값의 주소를 maxptr에다가 집어넣어. 맞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죠, 이게. 자, 그리고 if arr i가 민보다도 작아. 그러면 민도 똑같이 arr i로 해주고 min ptr은 arr i야. 이거는 똑같아요. x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요것만 다른 거죠. 네. 어. 자, 이렇게 해주면 XPTR에는 이게 이제 0부터 렌까지니까 이걸 0부터 5까지 다 돌리면은 결국에는 XPTR에 남는 값은 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의 주소가 남을 거예요.
태양식 맞죠? 민 PTR도 똑같이. 왜냐면 이 알고리즘은 되게 이제 뭐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주소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얘에 영향을 못 미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음. 왜냐면 얘는 지금 값의 복사 형태거든요. 이 주소를 집어넣고 주소가 여기 들어와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플레이를 한 거죠, 얘가.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 무슨 뭐 전역 변수를 써야 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나중 얘기고, 물론 전역 변수를 쓰면 되긴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블형을 써볼게요. 더블형으로. 더블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블형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네. 포인터 변수에 주소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를 붙이고, 아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자. 자, 그리고 일단 돌려보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선언만 돼 있잖아요. 얘는 아마 그냥 돌아갈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게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선언만 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또 뭔가 출력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xptr은 여기도 한번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아마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뭔가로 그냥 팍 끝날 거고 아마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마 둘 다 그냥 1, 1 나오고 끝나겠죠? 뭐야? 아, 예, 이렇게 1, 1 나오고 끝나겠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밑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고 그 얘기는 콜바의 밸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자, 콜바의 레퍼런스 바꿔보겠습니다. 뿅 이렇게 하고 뿅, 뿅 이렇게 하고 헷갈리니까 D를 붙일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D를 붙이고 자, 근데 이걸 잘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자, 얘는 일단 지금 이중 포인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이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렇게 이걸로 이제 한 단계 내려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 맥스 PTR이랑 민 PTR이잖아요. 그 맥스 PTR하고 민 PTR에다가 이 주소를 집어 넣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메인 함수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dptr로 해가지고 메모리 상에 있는 maxptr 이 값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펑펑펑 이렇게 싸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자 저는 돌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5랑 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아까 그 틀린 예제랑 맞은 예제, 고친 예제 있잖아요. 그 결과를 사실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수학 문제.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수압에서도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D 붙이고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요거 하나 더 붙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내용 그 PTR, 맥스 PTR 한 단계 내려가서 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과정이었다. 아까도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였는데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콜바의 밸류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더블 포인터로 선언을 한 다음에 한 단계 내려가는 형태의 그 연산, 포인터 연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였다. 혹시 모르니까 뭐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4가 맥스고 마이너스 5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출력은 그냥 똑같이. 여기까지 해서 그 문제 17-2를 풀었고, 이것도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과제로 해주세요. 이거 혼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제가 지금 푼 방식이 그 소스 코드 답안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소스 코드 답안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어 뭔가 이렇게 되게 대단한 방식을 썼어 지금. 근데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해주세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 예, 이 문제에서 예, 가장 큰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 하고 예, 가장 작은 값이 저장된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라고 했는데 네, 원래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그 별표 떼고 그 그렇죠, 퍼센트 P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본다고 얘가 맥스인지 민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자, 또 윤서 씨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 이거 17-1 혼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1-1이요? 네. 어, 천천히 따라해봐야 될 것 네. 어, 만약에 혼자 안 되신다면 아까 했던 수학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같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려운 거는 역시 어려운 거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밤에, 어제 밤에 해봤기 때문에, 어제 태양 씨 10시에 뭐 보내셨는데, 그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걸 안 쓰면 또 안 돼요. 되네? 아, 죄송합니다. 됩니다. 되네. 왜 되지? 어, 되는 이유가, 음, 취소입니다. 됩니다. 예, 잘 짰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한 방에 짜는 건 상당히 어렵고, 어, 이런 이제 맥스 값하고 민 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더해주는 이런 코드도 사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 손이 막 그냥 알아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처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서 씨나 뭐 태양 씨 같은 경우도 거의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 수학문 같은 거, 맥스민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뭐 버블 소팅 이런 거는 진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구단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딩도 거의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네. 그래야지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늘 16, 17장 한 거, 특히 이제 15장 한 것도 그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쭉 이렇게 해결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텍스트 파일로 보내주시고요. 16, 17장도 문제 싹 다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